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전원주택에 대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올라와서 집이 또 산속에서 아름답게 또 경치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그 얼굴의 평안함,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의 그 지혜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또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원주택을 참,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남편분이죠. 그 전원주택에 이제 부부가 사는데 그 남편분이 터를 잡아서 그 위에다 기초를 세웠다고 합니다. 바닥부터 기초가 2m 넘게 그렇게 튼튼하게 기초를 세웠는데, 이 남편이 공사할 때 그 사진을 그 건축가 부부에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제가 하나님이 또 주신 그런 부분과 연결이 돼서 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집을 직접 짓기 위해서 그 남편은 건축 학교와 건설 현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발벗고 나서서 집을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터를 딱 잡아서 그 위에다 기초를 이제 세운 것인데, 바닥부터 기초가 2m 넘게 그렇게 내려갔고, 엄밀히 말하면 기초를 2개 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기초의 장점은 목조 주택의 줄 기초와 매트 기초 혼합 시 기초의 움직임, 그래서 그 결로 현상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동영상 여기 사진의 그림을 보시면 밑에 이제 흙 색깔이죠. 흙입니다. 흙이고 기초라고 써져 있죠. 기초를 그렇게 2m 넘게 튼튼하게 쌓았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그 내력벽 옆에 이렇게 흙을 또 자갈 돌 이런 것들을 부은 건데, 이것도 내력벽으로 튼튼하게 또 다져 놓은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 한국 땅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력벽은 힘을 받는 내력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튼튼하게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부엌이 마음에 안 들면 싱크대 교체가 가능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그 창문 그런 교체는 가능한데 기초는 갈아 낄 수가 없다. 기초를 튼튼히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남편에게, 직접 집을 지은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기초를 튼튼히 하신 일은 절대로 후회하실 일이 아니다,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기초를 튼튼히 하신 일은 절대로 후회하실 일이 아니다. 잘했다. 참 튼튼하게 잘 지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들은 저거는 교체해야 되겠다. 저건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기초를 어떻게 갈아 낄 수도 없고, 또 기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다 파헤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가가 그 집을 지은 남편에게 기초를 튼튼하게 잘 해놓았다. 참 잘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 한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제 8월 1일이죠. 제가 여쭈을 때 주님께서 이 부분, 한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가 계속 살 집을 우리가 직접 짓는다 해도 그렇게 기초부터 튼튼하게 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이 한국도 그렇게 기초가 되어 있다. 어떤 기초로 되어 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친구 삼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그림을 보면은 그 내력병 옆에 그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자갈 그 흙이 이렇게 쌓여져 있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친구 삼았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친구 삼아서 기초를 다졌다. 이 나라를 세웠다. 이러한 부분으로 내력병 옆에 자갈과 흙이 쌓여져 있는 걸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를 또 세웠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같이 합해진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또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4대 기둥, 그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를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기독교를 만난 나라는 다 잘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이런 부분으로 늘 고심하고 또 염려하면서 이 한국을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미국을 친구 삼았고 또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4대 기둥으로 기초로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이 기초를 지금 다 자기들의 그 체제, 이념, 똑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로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8월 1일 날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전부터 계속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성벽이 돼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에 나의 자녀들을 나는 깨우는 것이다. 나는 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주일이죠. 제가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때 이희천 교수라는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전부터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희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초를 흔드는 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이 기초, 지금 자국민이 아닌 조선족 또 이슬람 이런 자들, 외국인들이 이 기초에 와서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처음에는 그런 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그런데 마을이 위험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태다. 지금은 마을이 위험하다. 주민자치기본법 가장 독소 조항은 제7조이다.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격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살고 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그 주민이라고 여태까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내가 이 지역에 주민 등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범위하게 해놓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주민 등록된 사람 플러스 재동포하고
외국인도 그 지역 일정 조건 하에서 주민이 되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 부분. 지금 조선족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중국인, 유학생 7만 명, 이슬람권에 있는 난민들도 주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원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그런 상태에서 선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들도 주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족이 주민이 되는 순간에 앞으로 중국 차이나타운 반대 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공자 활동도 반대하는 활동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부동산 엄청 샀고 사들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난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장악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우리가 튼튼하게 해놓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았고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부 구조를, 이 기초를 장악을 해서 상당히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공민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에 그 뻐꾸기를 키워가지고 그들에게 둥지를 뺏기는 꼴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말씀드렸죠. 2015년에도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2018년에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큰 아파트 평수들을 막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붉은 물줄기들이 막 아파트 큰 평수들을 막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 조선족들은 아멜렉 족속들입니다. 영적으로 그 붉은 용들이 막 장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것은 한국에 애국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국, 통곡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관이나 사업체에 모든 근무하는 사람들도 민노총 산하 조직이 그 민노총 이 기초 집을 짓는데 그 기초 하부 구조 이 기초에 민노총이 또 장악을 하는 그런 구조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정교조도 들어오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주민총회도 좌파에게 민노총, 정교조에 장악되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단체적으로 움직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그 염려하시는 이희천 교수님과 또 정가원 목사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듣고 또 이렇게 지혜가 또 임했고 그래서 그 부분 연결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에 나의 자녀들을 나는 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초에 그 튼튼한 그 우리나라의 그렇게 4대 기둥을 튼튼하게 해놨는데 그것이 하나씩 지금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나라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멀쩡한 집이 푹 꺼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푹 꺼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할 한국이기에 내가 한국을 자꾸 흔드는 것이다. 한국을 자꾸 깨우는 것이다. 북한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 땅에도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녀가 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부분에서 또 북한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는 복음 통일도 있다. 전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 부분 북한에 대해서 여쭈을 때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정은이의 눈에도 이 한국 땅은 붉은 물이 든 땅이라고 보고 있다. 다 장악되었다. 이 한국은 남한은 나의 손에 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김정은이는 이 한국 땅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이다.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먹힌 땅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실 때 한국 땅을 보여주시는데 붉은 물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많은 어려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정강훈 목사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 뜻은 정강훈 목사를 성벽으로 세워놓은 것이다. 전에도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벽으로 세워놓은 자를 자꾸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은 다 망하자,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탄의 그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그 독을 품고 뱀의 혀로 말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 늘 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시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폭언, 폭동, 다툼 이런 것들이 그 가정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북한하고는 통일이 언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여쭈었을 때 한국에는 많은 시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폭언, 폭동, 다툼 이런 것들이 그 가정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2020년 4월 20날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2019년 10월 26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가원 목사님이 또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옥중서신 제61편 국민의 선택에서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렵건대 그 결과가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연방제를 찍고 주사파 세상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들 속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세상을 점령한 주사파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 가서 속았구나 하고 저항하겠지만 그때는 많은 피 흘림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6.25와 강주 사태와 비교되지 않는 희생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벽이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잘 지고 깨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이다. 그 자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자이다. 한국 땅을 위해 울며 부르짖는 자가 되어라. 그는 너희들의 안위를 주는 자가 아닌 너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 중국의 안면인식 CCTV 지금 설치하려고 하죠. 이 부분도 그 안면인식 CCTV 전부 설치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제, 감시, 그 관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손정민 사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더 깊게 파헤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CCTV도 다
조작을 한 그런 부분으로 또 많은 유튜브들이 밝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더 애쓰기보다는 안면 인식 CCTV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안정을 위하고 어떤 보안 체제를 더 확보하고 민생 안정을 취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지금 그렇게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저들은 참 이상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네, 저들은 이상하게 모든 정책을 펼치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의 그 아들의 입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다,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고, 또 없어져야 할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죠. 악한 병에 든 자들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초 부분의 그러니까 하부 구조에 조선족들이 있고 민노총, 정교조, 그런 자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기초 작업을 할까요? 그들만의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만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들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그런 이념을 가진 자들인데,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 가치를 가지며 국가가 국민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멀고도 생소한 무서운 사상이 전체주의입니다.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초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또 수용하고, 그들은 부동산을 다, 한국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끔 대출도 완화해줬고, 자국민은 지금 대출 규제도 강하게 해놨지요. 그들은 집도 주택도 부동산도 2주택, 3주택도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지.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사파 영이 들어있다. 그 주사파 영이 그런 자들을, 또 그런 자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다. 우상의 환상에 젖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은 탐욕이죠. 탐욕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세상, 탐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들과 그 이념이 틀린 자들, 그런 자들은 다 목살해버리고 밟아버리는, 겉은 그럴싸하나 그 속은 오히려 살리기보다는 죽는 길로 가는, 자폭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족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10만 명.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주민자치법을 통과시켜 중국 국적의 100만 조선족과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려는 국가 파괴범,
국가 파괴범, 지금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국은 없어져야 할 나라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6월달 달력을 보여주시면서 100%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 부분 여쭈을 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더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들은 어떠한 작전을 펼칠지 모르는 그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